CEO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아마존 역시 예외는 아니죠.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아마존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아마존만의 경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래킹 프로세스. 대다수 기업은 직원 교육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연수를 하는 대다수 기업은 직원 연수의 성과가 안 난다면 종종 푸념을 합니다. 원인은 연수 후에 트래킹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연수 후의 성과를 트래킹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부하의 연수 후 성과를 상사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수자가 어떤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 파악하죠. 아마존에서는 상사는 단순히 부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생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족한 자원을 지원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상사는 부하를 빛나게 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아마존에는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체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은 그냥 받는 것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고 연수 후의 성과를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로 목표를 제시한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무엇을 달성해야 상사가 오케이 해주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업무의 목표를 수치로 명확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모든 부서가 숫자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목표와 현재 상황이 한눈에 보이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개선책을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모든 행동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숫자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하위 조직으로 갈수록 점점 세분화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주 오늘 이 시간 이 창고에 이 라인에서 목표로 하는 수치까지 세분화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즉 아마존 직원은 이번 주 목표를 숫자로 이해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전진합니다. 간단 명료하고 상세한 목표는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수치 목표가 명확하면 지금의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 잘 맞지는 않지만 제대로 결과를 내는 사람이나 사교성은 좋지 않지만 성과를 올리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숫자가 꼭 냉정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마존에서는 리뷰라고 부르는 검토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 현장의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설정되는데 주가 끝날 때마다 리뷰를 해서 다음 단계를 향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수치 목표 설정과 개선책을 생각하는 습관은 반복되는 실패를 막고 업무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신속한 업무 시스템. 아마존은 과거 110억 원의 결제가 불과 이틀 안에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대규모 프로젝트 결제뿐 아니라 모든 업무의 신속한 결제를 중시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피자 두 판 룰과 권한 위임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자 두 판 룰은 팀 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적의 인원으로 팀을 편성하는 것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90년대 말에 복잡한 계급 체계를 가진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제프 베조스는 직원 수가 늘어 계급 체계가 복잡해지자 피자 두 판 팀으로 회사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피자 두 판이란 야식으로 피자를 주문할 때 두 판을 주문하면 전원이 배부를 정도의 인원이라는 뜻이죠. 인원은 약 5명에서 6명 정도로 많아도 10명 미만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10명이 넘으면 속도전에서 뒤처지기 때문이죠. 현재 피자 두 판 룰에 의한 팀 편성은 시애틀 본사의 개발팀에만 남아있고 회사 전체로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아마존에서는
여전히 직원의 자율적인 행동을 막는 복잡한 계급 체계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의식이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 위임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자신이 사무실에 없는 동안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결제권을 위임하는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결제 권한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 신뢰할 만한 부하에게 50만 원까지는 재량으로 사용하게 위임할 테니 다만 보고는 제대로 해주게 라는 식이죠. 부하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쓸 수 있으니 보람도 느끼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부하의 책임으로 하지 않고 위임한 층이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실수가 없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신속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고의 기업 아마존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아마존의 사례를 참고하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